지난주에 이어서 또 좋은 걸로 한잔하는 MJ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책인가? 네, 책입니다. 이안 헌터 스토리북 짜잔. 챕터 1, 2, 3, 4, 5까지 나와 있는 북 넘버 3입니다. 라프로익의 고숙성 위스키 저 25년까지는 먹어본 것 같은데 요거는 33년 숙성입니다. 처음 증류소가 1815년에 생겼을 때의 존스턴 가문에서 핏줄이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라프로익의 일을 했던 매니저 이안 헌터. 1920년대 이제 대공황이 있고 이럴 때 위스키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피트 위스키 라프로익이라는 증류소를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야기를 가지고 5개의 시리즈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거는 3번 소스 프로텍터, 수원지를 지키는, 원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3번이고, 1번 같은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캐릭터성, 유니크 캐릭터. 책 2번 같은 경우는 디 아이콘, 위스키의 아이콘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해서, 마지막에는 몰트 마스터까지, 그렇게 해서 5개의 책이 나왔는데, 처음에 2019년에 이게 30년 숙성이 나왔을 때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피트 위스키는 고숙성으로 갈수록 피트 느낌이 많이 사라집니다. 저 이거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근데 분명히 피트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특히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이제 버번 캐스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달콤하면서도 피트와 어우러지는 그 풍미가 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무려 33년, 여러모로 기대되는 술입니다.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숨겨놓은 책장에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책이 있고요. 펼치면 짜잔, 정말로 책을 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원지, 킬브라이드 스트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얼마나 청정한 물을 쓰는지. 증류소 갔을 때 놀란 게 바로 앞에 넓은 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뭐 하냐면, 증류소 여행의 꿈 중에 하나, 내가 가서 깃발 꽂았다. 라프로익 프렌즈라고 해가지고 위스키를 사면 그 안에 조그만 좌표가 들어있고 이 비밀번호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 가서 입력하면 제 땅을 분양을 받아요. 물론 진짜 땅을 사는 건 아니지만 GPS 좌표를 줍니다. 그러면 핸드폰 들고 그 좌표에 가서 딱 깃발을 꽂을 수 있게 그런 재밌는 장치를 해놨는데, 거기가 전부 라프로익의 땅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땅입니다. 왜? 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땅을 산 거예요, 그 앞에를. 그럴 정도로 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 플로우 멀팅, 라프로익도 역시 플로우 멀팅을 계속하는 증류소입니다.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100% 자가 플로우 멀팅 하는 곳은 없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87년 증류됐던 원액을 엑스버번에다가 넣어서 33년 숙성시킨, 말을 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게, 이렇게 고숙성인데도 도수가 꽤 짱짱합니다. 무려 49.9도. 야, 이거는 군침이 싹 돌죠. 꿀의 맛, 뭐 피티하고, 그리고 애쉬는 재잖아요. 타고 나면 재 맛이 난다고 칭찬을 피트 위스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캠핑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여전히 옷에 남아있는 이 불향. 도널드와 알렉산더 존스턴이 처음 이 증류소를 세웠던 이야기도 막 들어있고, 정말 남자들의 로망을 잘 알아요. 이렇게 꺼내면 술이 나온다. 4,800병 2021년에 나온. 뚜껑 열자마자 향이 싹 나는데, 이거는 앞서 보셨던 맥켈란 같은 경우는 향이 그렇게 확 들어오진 않았는데, 촬영 끝내고 나니까 이 공간에 그 쉐리 향기가 쫙 퍼졌거든요. 이거는 지금 뚜껑 열자마자 피트 향이 싹, 너무 좋습니다. 달콤한 피트 향이 나네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Love it or hate it 해가지고 좋아하던가 겁나 싫어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정도 향을 맡으면 싫어할 사람 있을까? You love it, you hate it. I You love love it. You hate it. 보호모 같은 경우는 뭉근하게 덩치 큰 손방망이로 때리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찌르고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얘는 그렇진 않네요. 좀 가볍습니다. 근데 오일리하고 우아하고 그렇게 강렬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아요, 달아. 과일향이 좀 납니다. 꿀향도 좀 나고. 버번 캐스크다 보니까 고숙성인데도 색이 그렇게 진하진 않지만 버번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우와. 근데 제 향이 나요. 술을 글로 배우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시로만 봤을 때는 무슨, 그럼 잿더리 냄새인가? 이 회색빛의 맛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아주 고운 재 아세요? 그 나무가 탈 때까지 다 타서 하얗게 타다가 회색으로, 밝은 회색으로 정말 먼지처럼 날리는 재 있잖아요. 그걸 먹어본 적은 없지 당연히. 근데 그 맛이 납니다. 피니쉬가 굉장히 길어요. 아무래도 피트 위스키의 특성에서 이걸 먹고 나면 다음 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트 향이 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묵직한 곡물, 엿기름, 떨떠름하면서도 단맛의 피니쉬가 이 혀 위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다음 잔을 남아있는다, 이거 더 즐기고 싶은데 들어와 하는 바디감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앞선 편의 맥켈란은 묵직하게 뭉근하게 들어와서 굉장히 입안을 풍부하게 채워준다면, 얘는 라프로익 특유의 그 얄쌍한 맛이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혀 위에 가늘고 길쭉하게 들어오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찌르진 않아. 아주 둥글둥글합니다. 밀어치기, 뭐 제가 당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학교 다닐 때 탁 끊어치는 게 아니라 쭉 끌어치면, 밀어치면 쭉 가잖아요, 공이.
그런 느낌으로 목으로 넘어가요. 배나 사과 느낌도 있어. 요게 아마 고숙성의 느낌일 것 같아요. 글렌피디 고숙성 같은 경우도 30년 요런 정도만 돼도 굉장히 그 배향이 그 서양배라고 하도 얘기하는 거 그게 좀 더 직관적으로 나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서양에서 먹는 그런 과일들의 향이 좀 납니다. 바디감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먹을 때 이 입안에 올라오는 팔레트가 아니라 혀로 넘어가는 순간의 묵직함은 압도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향에서만 피트가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우아합니다. 제가 알던 라프로이하고 조금 결이 다른, 그렇지만 역시 제가 말하고 있을 때 입안에 맴도는 이 피트의 풍미는 이 다 타고난 제가 맴돈다고 입 안에서. 라프로이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안 헌터의 이야기, 그를 이렇게 추앙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 북 시리즈 궁금하네요. 이 다른 것들은 어떤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한 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